10장 멘토란 무엇이고 왜 우리를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가? 신조 10 우리는 컴패셔닛 캐피털리스트로 성공하려면 우리를 이끌어줄 경험이 풍부한 멘토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미 성취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1950년 11월 9일 유엔군은 한국에서 중공군과 전면전에 돌입할 위기에 처했다. 중공군 2개 사단이 선전포고도 없이 국경선을 넘어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허를 찔린 유엔군은 전면 퇴각해야 했다. 또 다른 중공군 5개 사단 30만 명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만주의 집결해 압록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태가 급 진전하자 놀란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미국인에게 공산제국주의와의 전투에 참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간부 후보생 학교를 갓 졸업한 빌 브리소이는 38도선 부근의 미군기지에서 그의 부하들 앞에 서 있었다. 빌은 모든 군대가 경계태세였다고 회고했다. 잔뜩 긴장하고 있던 그 순간 한국에 막 배치되어 내 부대로 온 부하 하나가 실수를 했습니다. 무얼 잘못했는지 기억나진 않는데 여하튼 부하들이 정렬한 가운데 내가 그를 몹시 꾸짖었어요. 차려 자세를 취한 그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며 눈을 깜빡거렸죠. 그 뒤 빌 브리소이가 명령을 내리자 부하 장병들은 구보로 각자 임무를 향해 달려갔다. 그가 급히 자기 막사로 돌아가려 하는데 산전수전 다 겪은 듯한 한 중사가 점잖게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빌을 불렀다. 소위님, 막사에서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막사로 들어가 책상 앞으로 간 빌은 중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나는 상관뿐 아니라 부하 장병들과도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존중했고 그들도 나를 존중했죠. 그러나 그 중사는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눈치가 분명했어요.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빌에게 말했다. 소위님은 바로 여기에 있는 막사에서 조용히 꾸짖으십시오. 다음번에 소위님께서 부대원이 못마땅하실 때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그 부대원을 여기로 직접 데려오겠습니다. 제가 나가면 소위님은 그 부대원을 마음껏 야단치십시오. 빌은 소위인 자신이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러나 그 중사는 빌보다 나이가 많았을 뿐 아니라 더 현명하고 경험도 훨씬 풍부했다. 중사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소위님은 어디에서나 벌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권고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야단치지 말고 바로 여기서 야단치십시오. 그러면 부하들은 소위님을 더욱 존경할 것입니다. 상관에게 정면으로 이렇게 말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빌은 중사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빌은 중사 하고 부르며 책상을 돌아 나와 그에게 악수를 청했다. 중사 말이 맞네. 내가 미처 몰랐어. 충고 명심하겠네. 그 중사는 동료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지뢰를 제거하고 다리를 놓아야 했던 그 힘든 시절 포와 세례를 받으며 나는 그의 실질적인 충고에 많이 의지했습니다. 내가 다른 공병부대로 전출될 때 나는 그 중사와 함께 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요청했죠. 지금은 그의 이름마저 생각나지 않아 몹시 안타깝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던 그 시절 그는 내 멘토이자 친구였습니다. 왜 우리는 사업과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멘토를 필요로 하는가? 기원전 8세기 그리스 작가 호메로스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후 귀국하기까지 10년에 걸친 모험을 그린 서사시를 썼다. 오디세우스는 집을 떠나면서 사랑스러운 아들 텔레마코스의 양육과 교육을 자신이 신뢰하는 친구인 멘토에게 맡겼다. 3천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이름 멘토는 현명하고 신뢰할 만한 조언자를 뜻한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멘토를 존경하는 스승, 현명한 주인, 직관력 있는 친구, 경험이 풍부한 교육자, 노련한 안내자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해왔다. 만일 우리가 운이 좋으면 생애 동안 이 멘토가 나타나 우리를 도와준다. 한국 전쟁 당시 전선에 갓 배치된 빌 브리소이의 멘토는 용기와 지혜로 그에게 충고한 그 중사였다. 여러분의 생애를 돌이켜볼 때 여러분 앞에 나타나 삶에 도움을 주고 일생의 친구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사라져버린 멘토가 있는가? 나는 고교 시절 제이 벤 엔델을 만났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나는 그가 좋았는데 그는 총명하고 착실했으며 항상 긍정적이었다. 우리는 둘 다 자기 사업을 꿈꾸고 있었다. 태양이 자결하던 어느 여름 나는 브루클린의 소화전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처럼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자기 절제에 능숙한 제이는 의문을 제기하고 암시를 던지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모았다. 우리는 동업자이자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거의 50년에 걸친 우리의 성공에 제이는 내게도 똑같이 공을 돌리겠지만 그는 현명하고 신뢰가 가는 조언자이자 친구이며 멘토였다. 나는 앞으로 늘 우리의 우정에 기뻐하며 그것을 감사하게 여길 것이다. 멘토는 중요한 전통과 삶의 이야기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앞으로 할 이야기는 우리의 개인적인 성장뿐 아니라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얘기다. 재능이 많은 빌 브릿의 할머니는 빌이 7살이 되던 해 그의 멘토가 되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으면 참 선량했으나 일단 술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변했죠. 아버지는 우리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우리는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했지요. 어느 일요일 우리 집에 오신 할머니가 내 손을 잡고 주일학교에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네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좋겠구나 하고 말씀하셨죠. 나는 그날 처음 또 다른 아버지인 영원한 멘토이자 친구가 되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는 가장 훌륭한 멘토일 수 있으나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다. 누군가가 레너드 번스타인의 아버지에게 왜 당신은 아들이 어렸을 때 좀 더 용기를 북돋워 주지 않았느냐고 힐난하자 그는 이렇게 변명했다.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이 자라서 레너드 번스타인이 될 줄 알았겠소. 만일 빌 브릿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그는 아마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하고 말했을 것이다. 그는 아들에게 멘토가 되어주지 못했다. 그는 비통과 슬픔만 남겨주었고 빌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다행히 그의 할머니가 개입해 어린 손자를 위대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인도했다. 멘토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배우기 어려운 지식을 전달한다. 멘토가 없으면 우리는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인생의 수레바퀴를 처음부터 다시 굴려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스스로 행함으로써 필요한 것을 배운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도중에 배우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멘토는 그가 했던 실수를 우리가 똑같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멘토는 자신의 지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게 해주며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준다. 훗날 로마 가톨릭 추기경이 된 프랜시스 스펠먼은 8살 될 때 아버지의 식료품 가게에서 일을 거들었다. 아버지가 어린 스펠먼에게 해준 충고는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항상 너보다 현명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거라 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그는 너는 그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빌 브릿은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고등학교 때 내 성적은 형편없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한 직업에 오래 종사하지 못했고 우리 가족은 늘 이사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는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에 살았는데 나는 매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중심가에 있는 주유소에서 밤까지 일했죠.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취기가 돌면 주유소의 금전 등록기에서 돈을 꺼내가려 했고 나는 그곳을 밤낮으로 지켰어요. 내게는 운동할 시간도 음악회나 댄스 파티 같은 학교 행사에 참가할 시간도 없었어요. 친구를 사귈 시간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건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책을 집에 가져온 적이 없고 겨우 졸업장을 받을 수 있을 만큼만 공부했죠. 잠시 입을 다문 빌이 다시 말을 이어갔다. 군에 있을 때 리더십 트레이닝 훈련에서 1등으로 뽑혀 간부 후보생 학교에 선발되었을 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잘하고 싶긴 했어도 논문을 쓰는 방법은 고사하고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나는 첫 번째 시험에 낙제했고 쫓겨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오후 한국전쟁에서 부상당한 유대인 장교 슈바르츠 대위의 호출을 받았죠. 당시 그는 간부 후보생 학교 고문을 맡고 있었어요. 그는 나를 브릿생도라고 불렀고 그 말에 나는 미 육군 장교가 되고 싶은 내 꿈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네는 확실히 장교감이네. 나는 내 귀를 의심했어요. 자네는 신체적으로 건강해 라고 그는 말했죠. 자네는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있네. 또 명석하고 훈련도 빨리 습득하네. 자네는 머리가 좋아. 한데 단지 공부하는 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야.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그는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학생으로서 내가 어떠한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될 수 있나를 본 거죠. 그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내 장점을 인정해 주었고 아마도 나를 실패로 이끌었을지도 모를 단점을 내가 극복하도록 도와주려고 했어요. 여기 앉게. 그는 자신의 철제 책상 옆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공부하는 비결을 몇 가지 알려주겠네. 첫째, 다른 사람들이 잘 때 자지 말고 밑줄을 치며 책을 읽게. 둘째, 모든 과목에서 그 과목을 잘하는 학생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게. 셋째, 모든 과목마다 요점을 적어놓게. 자기가 읽은 책의 요점도 적고 강의 시간마다 요점을 좀 더 첨가하게. 교수가 어떤 책을 인용하면 그 책을 도서관에 가서 한번 훑어보게. 그런 다음 요점 정리 노트에 덧붙여 놓게. 슈바르츠 대위는 15분 내지 20분을 할애해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학교에 다닐 때 어떤 선생님도 나를 그렇게 가까이 쳐다보면서 내 머리가 좋다는 걸 일깨워주고 내가 머리 쓰는 법을 모를 뿐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 점수는 100점 만점에 18점에서 20점 정도였는데 갑자기 90점에서 95점 정도로 올라갔어요. 결국 나는 간부 후보생 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죠. 이는 공부하는 비결을 나보다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 시간을 내 내게 그 방법을 전수해준 덕분입니다. 멘토는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준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마음으로부터 지식과 지혜가 탄생하도록 도와주는 산파로 묘사했다.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는 자신을 한번 그려보라. 멘토는 여러분의 꿈이 끔찍한 상고를 겪는 동안 여러분 옆에 서서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고 호흡하는 것을 도와준다. 멘토는 그 꿈이 산실 밖으로 나와 햇빛을 보도록 돕는다. 또 멘토는 마치 산파가 갓 태어난 아기에게 하듯 여러분의 꿈을 거꾸로 들어 올리고 엉덩이를 두들겨 생명을 부여한다. 그런 다음 갓 태어난 꿈을 여러분 팔 위에 놓고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진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간다.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의 의사이자 근대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생은 토양과 같고 교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적시에 씨를 뿌리는 것은 교사의 임무고 부지런한 학생은 그 밭을 가꾼다. 한국전쟁이 끝나자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로 돌아온 빌 브릿은 전역군인 원어법의 혜택을 받아 공학을 전공하고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학교에 입학했다. 거기서 패기 가너를 만나 사랑에 빠진 그는 그녀와 결혼했다. 졸업 후 빌이 선택한 첫 번째 직업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시의 시정 보좌관이었다. 내 상사는 빌 카퍼였고 그는 남부의 커다란 도시 중 하나인 롤리시의 시정을 맡아보고 있었죠. 그는 거의 매일 나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 큰 소리로 빌, 오늘은 무엇을 배웠나? 하고 물었어요. 오래전 나는 나 자신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던졌었죠. 나는 이 위원회에서 무엇을 배웠나? 이 계획서에서는 무엇을 배웠나?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에게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었나? 저 예산안에서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었나? 내 멘토 같았던 빌 카퍼는 내가 시정 담당관으로서 성공하길 바랐어요. 그는 바쁜 일정 중에도 하루에 몇 분씩 할애해 내가 사고하고 분석하고 지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개발하도록 자극을 주었죠. 멘토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가르쳐준다. 오거스틴은 가르침은 사랑의 가장 위대한 행위이며 사랑은 교육을 위한 최대 도구라고 단언했다. 누가 다음 말을 첨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내게 항상 영감을 주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잘 가르친다. 내 친구들은 이 고전 사상을 달리 표현한 말 중 이것을 가장 좋아한다. 그들은 네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알기 전에는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생애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한 사람을 생각해보라. 그들이 여러분을 가장 많이 가르치지 않았는가? 패기 브릿의 아버지는 빌과 패기 부부가 신혼처였을 무렵 그들의 멘토였다. 빌이 말했다. 나는 패기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어요. 가정을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했던 내 아버지와는 달랐죠. 롤리시에서 냉장고와 냉동고 서비스 센터를 운영한 장인은 자신을 위해서는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낄 정도로 인색했지만 가족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가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일로 바빴으나 장인은 늘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집안에 들어서면 누구에게나 스며드는 사랑이 느껴져 좋았어요. 장인의 사무실은 집 안에 있었고
조그만 트럭에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수리 요청 전화가 올 때마다 혼자 달려가셨죠. 그러나 한밤중에 긴급 수리 전화가 오면 전 가족이 장인의 트럭에 올라타고 함께 갔습니다. 패기가 그때를 회상했다. 아버지는 가능하면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믿으셨어요. 가족이 한자리에 있을 때 전화벨이 울리면 우리는 아버지 트럭에 올라타 아버지에게 연장을 건네고 음료수를 가져다 드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일이 끝나고 돌아올 때는 그 대가로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르곤 했어요. 빌이 덧붙였다. 장인과 장모는 모두 훌륭한 분이죠. 두 분은 그들의 사랑을 우리 부부에게 전해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랑을 우리 사업에 새로 합류한 수천 명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